이슈 플러스입니다. 경제부 이민재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오늘 가져온 이슈는 뭡니까? 네, 오늘의 이슈는 이제 반등으로 재조명을 받고 있는 가상자산입니다. 이 지난해부터 이제 테라, 루나 사태 등 여러 가지 변수로 좀 침체기를 겪다가 최근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당연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내년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주요 키워드를 통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올해 가상자산 시장 아주 극적인 흐름을 좀 보이지 않았습니까? 먼저 올해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일단 세 가지 이슈로 좀 차례로 짚어보겠는데요. 이 첫 번째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크립토 윈터입니다. 이 보면 일단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에는 좀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신뢰 하락의 악순환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이로 인해서 어떤 미국, SEC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를 좀 체크해야 한다. 이런 것에 좀 제동을 걸면서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고 또 시장에서는 급락, 또 주요 기관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휘청거리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 또 금리 인상 기조도 좀 악영향을 줬고요. 여기서 좀 두 번째 이슈인 금융위기 불안이 닥치는데요.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이런 또 글로벌 주요 은행들이 흔들리면서 이 크립토 윈터 같은 경우에 예상보다 좀 길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이슈에서 좀 반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흐름을 뒤집었습니다. 관련 기대감이 이 비트코인 상승세를 만들었고 다른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도 이에 좀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올해 초와는 달리 지금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흐름이 좀 내년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 역시 좀 키워드별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는 비트코인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160%가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5천만 원 후반대에 머무는 모습인데 작년 이맘때를 딱 비교해 보면 2천만 원 초반대거든요.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연간 한 90% 정도 상승한 이제 2019년보다 높은 상승률입니다. 당연히 이제 앞서 설명드린 현물 ETF 승인 등이 이제 훈풍이 됐는데요. 이 내년에는 기대감이 현실화가 될 예정입니다. 그 시기는 내년 1월에서 3월 전후로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상장이 되면은 이 차익 실현 등으로 출렁거릴 수는 있지만 약진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이 4월로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 그러니까 채굴량의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시기가 맞물리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 가상자산 중에서 이 비트코인만 콕 집어서 이 키워드로 따로 짚은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서 좀 두 번째 키워드를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기관 투자가입니다. 이 비트코인과 몇몇 이더리움 같은 몇몇 주요 가상자산, 그리고 또 나머지 가상자산들 간에 좀 시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현물 ETF로 가상자산 시장에 기관 투자가들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현물 ETF에 속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개인을 비롯해서 이 다른 투자자들도 포트폴리오, 연금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키는 것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엘살바도르가 좀 유명한데 이런 어떤 국가 차원에서 수용하는 일도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관측이 제기가 됩니다. 이 말 그대로 투자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여기서도 앞서 말한 차이에 대한 어떤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상자산 간에 다소 차별화는 있겠지만 이 가상자산 시가총액의 이 대부분을 차지한 이 비트코인이 오르는 건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현상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과거에 보면 상승장 같은 경우 두 차례가 있었거든요. 이제 보면 지난 2017년에 ICO, 그러니까 이제 가상자산을 공개하는 것들이 좀 유행을 하면서 1차적으로 한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후에 2020년부터 21년에는 디파이라고 해서 이제 그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형식의 어떤 그런 방법이 유행을 하면서 가상자산 상승을 한번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2022년 우리가 모두 알듯이 폭락장을 한번 겪었고 올해에는 이제 회복장이라는 진단이 나오는데 이런 흐름을 한번 지켜봤을 때 내년에는 그럼 어떤 장이 올 것인가, 이제 상승장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측이 분분한데요. 이제 앞서 말한 현물 ETF 등 또 제도권 편입, 이에 따른 이제 기관 자금 유입 등이 크립토 위트에서 벗어나서 이제 세 번째 키워드인 크립토 스프링, 이제 봄을 좀 앞당길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각국이 이제 제도 보완에도 좀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제도권 어떤 편입에 속도가 좀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국내에서는 올해 이제 1차 법안이 통과돼서 내년 7월에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고
국회에서는 또 2차 법안 논의를 준비 중입니다. 또 한국은행과 IMF가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논의를 한 바가 있지만 이 CBDC에 대한 테스트가 계속되는 점 역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아직까지는 금융불확실성 불씨가 좀 완전히 꺼지진 않았고 또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 SEC가 계속해서 조금 논란을 만들고 있는 점도 분명히 좀 예상이 되지만 네. 이 상승장이 올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대부분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코빅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자산 시총이 최근 1조 달러 후반 정도로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 내년에는 이제 4조 5천억 달러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경제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